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 증거물이 부산대병원이 아닌 진주에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견된 부분을 두고 경찰과 민주당의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경찰은 진주에 있는 의료 폐기물 업체에서 와이셔츠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폐기되기 직전에 어렵게 찾았다면서 의료용 쓰레기는 감염 우려가 있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환경부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수거를 했다고 마치 증거 보존을 위해 열심히 수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의 김지호 당대표 정무부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살인 미수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가 차기하여 혈흔이 묻은 흰색 와이셔츠와 속옷은 경찰 자신들이 초동수사로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 사건 다음 날 부산대 병원과 의료 폐기물 업체, 환경부 등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와이셔츠, 속옷 증거물이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서 폐기물 업체에 전달된 것을 확인을 했고, 업체 측에 전화를 해 전후 사정을 설명 후 폐기를 중단시키고 직접 증거물을 수거해서 경찰에 제출을 하려고 했으나 법률상 한 번 밀봉된 의료 폐기물은 개봉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듣고 수사 경찰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해서 수거를 가능하게 했다. 오히려 경찰은 부산대병원에서 탐문 수사를 제대로 못해 와이셔츠와 속옷이 의료 폐기물로 폐기됐고 의료 폐기물 업체에 이송된 것도 몰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자신의 신고로 인해서 이 사건 증거물인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어서 김 실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경찰이 병원을 샅샅이 뒤지고 탐문을 해서 증거물을 확보하였고 민주당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있다. 경찰은 언론 플레이보다 초동수사의 허점을 성찰하고 범죄 동기 여부와 공범 여부 등의 여죄 수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후려쳤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던 것일까? 수사 결과를 전부 비공개한 것도 모자라 이렇듯 증거물도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 경찰의 수사,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 축소, 현장 물청소, 핵심 증거 미확보, 피의자 신상과 범행 동기, 정치 성향 비공개, 경찰의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함을 경고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게 경고로 가볍게 끝날 사안이 아니죠.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거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더 큰 권한을 맡겼음에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느 선에서 누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건가? 최소 경찰청장 그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라는 의구심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김진성이 작성한 남기는 말을 7개 출력해서 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밀봉해 범행이 성공을 하면 2개는 가족에, 5개는 각기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했고 범행이 실패하면 2개는 그대로 가족에게, 나머지 5개는 폐기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5곳이 대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5곳은 과연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조력자 70대가 범행 여부를 다 알고 있었는데 공범인 그는 왜 풀어졌냐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의문투성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뉴탐사는 매우 중요한 보도를 통해 이 당시 김진성을 현장까지 태워줬던 택시기사에게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찾았는데 김진성이 택시에 타자마자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이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문자였느냐라는 질문에 택시기사는 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항전망대가 아닌 지번이 정확하게 적혀있는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건 공범이 있다는 것이고 또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지금처럼 똑같은 진술을 했음에도 경찰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문자였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애초에 단독 범행으로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수사만 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앞서 민주당에서 국수본 방문에 이어 어제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제 경찰의 수사를 기대하는 건 의미 없어 보이고 빠른 특검 추진만이 배후 세력을 포함한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경고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현재 회복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문익환 목사의 추모 30주기를 맞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흔들리는 퇴행의 시대, 목사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명료히 알려주신다. 분단의 철책도 서슬퍼런 독재 탄압도 막을 수 없었던 문익환 목사님의 용기와 담대함에서 답을 찾겠다. 목사님께서 세워주신 이정표를 따라 민주주의,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폐들의 무수한 공격과 탄압 그리고 목숨까지 이태로웠지만 이재명의 의지는 꺾을 수 없을 겁니다. 저들이 그토록 이재명 대표를 해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저들 역시도 그걸 잘 알기에 이재명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한편 이낙연이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을 하자 때는 이때다 싶어 그동안 똥파리 짓을 해왔던 이낙연 지지자들이 민주당에서 줄줄이 탈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이낙연 지지자 300여 명이 국회의원 회관에 모여서 소위 탈당 기념 행사를 벌이며 트로트곡 무정브루스를 개사해 이재명 애원해도 소용없겠지라는 노랫말이 흘러나오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네들 정신승리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 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달라. 민주당이 온 힘을 다한다면 잘 될 것이다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이용해서 댓글 공작 등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피한 김관진.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 중인데 윤석열이 오는 설날 특별 사면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관진이 특별 사면 대상에 거론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거론이 되고 있다면 특사가 된다고 봐야겠죠. 김태우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해주더니 김관진도 똑같이 그렇게 가려나 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쌓으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